안녕하세요. 평소에 차에서 심심할 때마다 틀어놓는 채널인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글을 쓰면 주변 사람들이 저인 것을 다 알아볼 텐데 그게 좀 두렵기도 하고 긴장되지만 용기 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화비만이었어요. 사실 저는 입이 굉장히 짧고 먹는 것도 많이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고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항상 우리 손녀 불쌍해라. 우리 손녀 할미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햄버거, 햄, 소시지 이런 거를 주셨어요. 저에게 미안하니까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주고 싶어서 패스트푸드나 짠 음식들을 사오신 거죠. 저는 사실 그런 음식들을 안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주시는 거라서 미안한 마음에 먹기 시작했고 그게 저를 살찌게 만들었어요. 고3 때 제 몸무게가 거의 80kg에 육박했으니 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찐 거였죠. 고등학생일 때는 다들 힘들고 공부하느라 살도 많이 찌고 피부도 안 좋아지니까 서로의 외모에 대해서 터치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다르더라고요. 학교 선배님들은 신입생 애들 중에 이쁜 애들한테만 말을 걸고 전 그게 무척이나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뚱뚱하니까 여자 취급도 못 받고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제가 또 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 먹는 거는 해내는 편이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마음 먹은 것은 다 해냈습니다. 1년 만에 18kg 감량에 성공한 저는 60kg대가 되었고 키가 170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꽤나 날씬한 몸처럼 보였어요. 얼굴은 이쁘지 않아도 몸이 그래도 훤칠하니까 남자들이 저에게 번호도 물어보고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걸었죠. 그때부터 저는 몸무게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자기 사랑을 해야 하나 봐. 내가 다이어트 하니까 신기하게 세상이 달라 보이네. 이래서 인생은 나를 사랑해야 쉽게 느껴지나 봐. 그렇게 살을 뺀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하다가 만난 사람이었고 열렬하게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하루하루 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남자애들한테 뚱뚱하다고 놀림받고 못생겼다고 놀림받으면서 살았는데 남자친구도 생기고 사랑이라는 감정도 느껴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3년 딱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제 인생을 새카만 구렁텅이로 빠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모와 신우는 지독한 저의 안티팬이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도 못난이고 키도 허수아비처럼 큰데 우리 아들은 너의 어떤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걸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뭘 그렇게 당황해? 그냥 물어본 건데 사람 무안하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시모는 며느리에게도 너너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이 집에 시집을 가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그래, 나만 잘하면 어머님도 신우도 내게 잘해주실 거야. 내가 더 잘하자. 라고 생각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키도 크고 얼굴도 못생기고 판판하게 생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고슴도치 엄마처럼 본인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있는 줄 아시는 그런 어머님이었지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생긴지 지나가던 할머니가 주머니에 있던 떡도 주고 그랬다니까. 저는 속으로
에휴, 할머니니까 아들 보고 잘생겼다고 한 거지요. 저기 뭐냐, 압구정이랑 강남바닷 가서 언니들한테 이쁜 쭉쭉빵빵 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들 어떻게 생겼냐고. 열이면 열, 전부 다. 예. 그냥 생겼네요. 이럴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았어요. 신우도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나 솔직히 말하면 올케 처음 봤을 때 처음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다? 네? 왜요? 그냥 첫인상이 여장한 남자인 줄 알았어. 키도 크고 얼굴도 솔직히 여자처럼 생기지는 않았잖아? 아주 시댁 식구들은 남의 얼굴 가지고 놀리는 것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누가 누구 얼굴을 지적하는 거야? 지네들은 껍질 벗겨진 사마귀처럼 생겼으면서 지네 분수도 모르고 남의 얼굴 가지고 뭐라고 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폭식증이 생겼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한 사람이었거든요. 힘겹게 첫째를 가지고 유산했거든요. 나는 시댁복도 없고 아이도 힘겹게 임신했는데 유산하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펑펑 울었습니다. 살은 점점 찌고 있었고 제 자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져갔지요. 친구들이 저를 보고 야, 너 대체 시댁에서 얼마나 미움을 받길래 안색이 이렇게 안 좋아? 그렇게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고 해? 몰라.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나를 까내리고 자기네들 발 아래에 두려고 혈안이 된 사람 같아. 힘들어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제가 친정엄마가 안 계셔서 누구한테 털어놓을 것도 없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시댁에 찾아가서 한 소리 해줄 친정도 없었지요.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요. 저 혼자서 묵묵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사실 심적으로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저에게도 아이가 생긴 거였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이야? 정말? 제가 임신하니 남편은 저를 다시 연애할 때처럼 좋아해 주었습니다. 임신하니까 시댁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이고, 네가 한 건 했구나. 그래, 아이 가진 거 정말로 축하한다. 어머 올케, 축하해. 그래. 아이 잘 낳고 순산하길 바랄게. 그래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저를 다시 좋아해 주니까 저는 나름대로 행복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다 보니까 임신할 때 거의 100kg까지 살이 찌게 되었고 허벅지랑 배에 튼 살이 정말로 장난이 아니었죠. 살이 트면서 붉어졌고 전부 다 흉해지게 되었죠. 그것 또한 너무나도 속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도 아이를 낳느라 생긴 훈장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는 참 이뻤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내미였고 얼마나 귀여운지 밖에 나갈 때마다 어머, 아이가 정말로 참 이뻐요. 눈 좀 봐. 어쩜 저렇게 이쁠꼬? 어머, 애기가 참 귀여워요. 아이 칭찬을 들을 때 저의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밥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임신하면서 찐 살이 빠지지 않으니까 저는 정말 몸이 큰 사람이 되어버렸죠. 아주 외모에 민감한 시모와 신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지요. 어머님은 제가 걸어다니면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머.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문제가 있지. 아주 크게 있지. 네가 걸어다닐 때마다 땅이 흔들린다. 아주 땅이 흔들려. 내가 미치겠어 정말로 너 때문에. 코끼리니? 언제 살 뺄 거야? 손녀 유치원 입학식에도 그 몸으로 갈 거니? 요즘은 엄마들이 관리 안 하면 애들 사이에서 소문나고 그 애는 왕따 당해. 빨리 살 좀 빼라. 아파트에 지진 난 줄 알았네. 너무나도 머쓱했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저를 까댈 정도로 어머님은 제가 살찐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셨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살 빼도록 노력해 볼게요. 제가 임신하면서 몸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살 빼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의사도 몸 호르몬이 망가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시모는 콧방귀만 꼈습니다. 제발 핑계대지 말라고 하면서요. 뭐 저도 할 말은 없더라고요. 핑계는 맞으니까요. 그래도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우였어요. 신우는 옳게 살 안 빼? 아니 대체 그 물렁살 언제까지 달고 다닐 거야? 아니 배에 그런 두툼한 지방이 있으면 안 불편해? 나중에 여름에 바닷가 가서 그 뱃살 튜브로 공기 튜브 대신 쓰게? 왜 살 안 빼? 나 같으면 목숨 걸고 빼. 올케는 그런 몸뚱이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자존감이 엄청 높나 봐. 신기하다 진짜로. 신우가 더 짜증났어요. 사람 살로 뭐라고 하고. 안 그래도 제가 호르몬 때문에 아파서 몸이 붓고 살이 잘 찌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에게 일부러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나도 속상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에 갔고 남편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었죠.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 터진 순간 제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부의 환갑이었어요. 참 신기하게 시댁은 어떤 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를 아주 크게 벌이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생일도 최고급 호텔에서 하고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시부의 환갑도 작은 홀을 빌려서 아주 동네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싹 다 부르는 큰 규모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너 이거 입고 와라. 항상 입는 구질구질하고 구멍 뚫리고 존벌레들이 갉아먹을 것 같은 옷은 이제 그만 입고 이거 입고 와. 그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초록 색깔 원피스였어요. 그것도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이었죠. 어머님, 저는 살이 쪄서 이런 옷은 못 입어요. 아이고, 아무래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몸 움직일 때 딱 달라붙어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 옷을 꼭 입어야 할까요, 어머님? 너는 시모가 신경 써서 옷도 사줬는데 거부를 하니? 내가 참 이래서 잘해주기가 싫다니까. 뭘 하나 사줘도 이것저것 다 따지고 선물 준 사람 성의도 모르고 말이야. 저는 시모의 그 한마디에 굉장히 머쓱해졌습니다. 아, 네. 제가 경솔했네요. 어머님이 신경 써서 사주신 옷인데 이거 입고 아버님 환갑 잔칫날 갈게요. 그 전까지 살 빼면 어떻게든 들어가겠지요. 그 옷을 받은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제 덩치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그 옷. 어떻게든 옷을 우겨놓고 거울 앞에 서 보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혼잣말로 이거 완전 쓰레기 종량제 초록 색깔 봉투에다가 이것저것 다 쑤셔 넣어서 터질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이걸 입고 가면 사람들이 날 보고 얼마나 웃겠어. 어머님은 어쩌자고 이런 걸 나한테 선물하신 거야. 미치겠네. 아버님 환갑날이라 이걸 안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진짜 죽겠네. 저는 결국 꾸역꾸역 그 옷을 입고 아버님의 환갑날에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옷 뭐야? 아, 창피해 진짜. 내 옆에 가까이 오지 마. 저를 멀리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쫙 달라붙은 면 원피스를 입으니 몸탱이 굴곡이 다 보이니까 창피했던 거죠. 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도 제 자신이 창피했기 때문에 남편과 멀리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환갑잔치에 도착하니 거의 60명은 넘게 모였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창피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등장하자마자 시모가 아이고 우리 산멧돼지 왔네. 옷이 그게 뭐야? 미치겠다. 그런 옷은 또 왜 입고 온 거니? 이 살덩이 좀 봐. 아유 창피스러워라 창피스러워라. 아니 어머님이 이거 입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대체 뭐죠 어머님? 분명히 먼저 어머님이 저보고 이 옷을 입고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막상 그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모른 채를 싹 하더라고요. 저를 아주 엿먹이려고 이런 작전을 펼치신 거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나를 망신시키려고 이곳에 부른 건가? 옆에 있는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시부의 지인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하하하, 자네는 자신감이 풍부한가 보다. 살만 풍부한 게 아니라 자신감도 풍부해 보이는구나. 하하하. 민망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는 제 자신이 개미처럼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도 않고 우울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는 게 마치 지옥 같더라고요. 너무 이곳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그냥 애기 데리고 잠깐 밖에 나가 있을게. 아니, 왜 갑자기 또.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자꾸. 그러지 마. 아, 진짜. 남편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애 데리고 자리는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쫙 달라붙는 이 옷이 너무 창피하고 제 뱃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기 저 멀리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신우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저는 뒤통수를 한 대 팍 맞은 것 같았어요. 신우는 저랑 똑같은 옷을 입고 온 겁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의 몸매 하나는 좋은 신우가 그 옷을 입으니 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태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저기 가슴 밑에서부터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시모는 일부러 저를 망신시키기 위해서 신우와 저에게 똑같은 옷을 주고 입고 오라고 한 거였습니다. 속으로 시모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이 못돼도 어쩜 이렇게 못될 수가 있는 거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신우는 제 앞에서 또각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와서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 나랑 똑같은 옷 입었네? 되게 웃긴다 진짜. 그런데 참 같은 옷을 입어도 어떻게 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참 신기하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진짜 무슨 올케는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 같아.
형님. 저는 그때 눈물이 왈칵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신우 앞에서 울면 왠지 징기분이 들 것만 같고 창피해서 저는 도망쳤죠. 아이한테도 미안했습니다. 밖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펑펑 울었어요. 내가 뚱뚱해서 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제 자신에 대한 자책도 많이 했어요. 너무 싫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이딴 집안에서 이제 더 이상 며느리로 못 살겠어. 더럽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저는 바로 집에 갔어요. 그리고 펑펑 운 다음에 친구에게 전화했죠.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니네 시모 미친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살다 살다 별 이야기를 다 듣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진짜 악질이다. 야, 너 무조건 이혼해. 진짜 미쳤나? 저는 그나마 친구들의 반응에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혼을 결심했죠. 변호사를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고 이혼 소장을 쓴 뒤에 그것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나랑 어머님 사이에서 중재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전부 다 내 탓으로 돌리는데 나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 알겠어? 그러니까 나 자유롭게 그냥 살게. 남편은 저보고 네가 이제 아주 미쳤구나. 나랑 이혼하면 네가 뭐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또다시 남편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죠. 결국 이혼했습니다. 1년 걸렸네요. 시모랑 신우는 별것도 아닌 걸로 삐져가지고 속이 옹졸한 애는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했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근로소득이 없어서 아이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소송하고 나서 바로 알바를 시작했고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죠. 딸과 둘이서 당겨지게 된 인생. 저는 그때 독하게 도끼를 품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딴 수모도 당했는데 앞으로 뭘 더 못하겠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죽을 만큼,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무서울 만큼 내 자신이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만하면 잘한 거야. 참 잘한 거야. 제 자신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 나는 생존자야. 그래, 잘 살았다고. 그딴 지옥에서 탈출한 생존자고, 용감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이의 엄마이고. 저는 하루에 1시간씩 한강을 걸었습니다. 조금씩 운동하니까 제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죽어라 나를 혐오하고 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때는 살이 하나도 안 빠졌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을 하니까 조금씩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들꽃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선선한 바람, 그리고 열매가 열린 나무들, 포근한 흙들, 아스라질 듯이 푸르른 바다, 이 모든 것들은 저에게 선물이 되어서 다가왔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요, 100kg였는데 55kg까지 뺐습니다. 170이 넘는 키에 몸무게가 55kg 나갔으니 모델 같았던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서
아주 작은 콩벌레 같았던 눈도 수술했고 조금씩 고쳤어요. 남들은 성형수술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지 않다고 하면서 비하하지만 저에게는 성형수술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얼굴이 되니까 거울 보는 게 참으로 즐겁더라고요. 애 엄마가 100kg에서 살 빼니까 저희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제가 꽤나 유명해졌고 헬스장에서 원장이 운동한 지도 꽤 되었고 이번에 생활체육 자격증도 따셨으니 트레이너로 활동하실래요? 세상에, 너무 좋죠. 저는 바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애엄마에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헬스화보를 찍고 트레이너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이어트 비법을 물어보았고, 저는 다이어트의 1순위는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해주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의 마인드 세팅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이곳저곳 유명한 헬스장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셨고, 저는 기분 좋게 그 제안에 응했습니다. 그때 예상하지도 못하게 신우를 만나고야 만 겁니다. 헬스장 인포메이션 알바가 쌤, 오늘 어떤 여성분이 PT 상담 받고 싶다고 하셔서 3시에 예약하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회원분 키랑 몸무게이고 회원 정보예요. 원래 준혁쌤이 보시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알바생이 건네준 회원 정보를 보고 저는 육성으로 헐, 세상에, 진짜 세상 좁구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회원 정보 속 사람은 저를 엿먹인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아이를 낳고 저처럼 살이 엄청 불어가지고 키 168에 몸무게가 88kg까지 나간 거였어요. 하다 혼자서 운동하다가 안 되니까 트레이너에게 상담을 온 거였어요. 와, 진짜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대망의 3시가 되었고 저는 상담실에서 신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똑똑 소리와 함께 상담실 안으로 신우가 들어왔고 전 저 모르시겠어요? 성형으로 얼굴이 이뻐진 저를 신우는 못 알아본 듯 하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뭐야? 아이씨, 네가 왜... 너? 어디서 너너거려 지금? 참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 참 좁아. 신기해. 그때 환갑잔치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본인이 초뚱땡이가 다 됐네? 기억나려나? 어차피 이제 남남이니 형님 대접 안 해줘도 되니까 반말 쓸게. 너 나보고 산멧돼지 같다며. 미안한 마음 안 드니? 정말로 소름이 끼친다. 왜 그러고 살아? 응? 신우는 황급하게 상담실을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에휴, 내가 지나간 일을 회상하고 사람 미워해서 뭐하나. 한마디 말할게. 살 빼고 싶으면 너 자신부터 사랑해라. 알겠니? 어따 대고 나한테 너너거려? 아무리 올케가 이혼해서 남남이라고 해도 예의는 지켜. 당신네 가족이야말로 예의 지켜. 그렇게 예의 지키고 싶어서 나한테 똑같은 원피스 보내주고 환갑잔치에서 그렇게 망신시킨 거니? 사람 당황하게 만드네. 진짜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사과도 안 하고 어이가 없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신우는 저를 위아래로 훑고 헬스장을 나갔습니다. 자기도 창피했겠지요. 자신의 살찐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망가진 모습을 제가 보고 놀렸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복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우월감에 젖어서 사는 여자였는데 살찌고 나서
본인 예전 몸매도 망가지고 얼마나 괴로울까. 저는 살찌고 나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손에 똥을 안 묻혀도 신우에게 복수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중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 네 전 시댁 있잖아. 네 신우랑 시모 지금 난리 났더라. 에? 왜? 무슨 일인데? 뭔 일이라도 생긴 거야? 글쎄, 우리 남편이랑 네 전 남편이랑 친하잖아.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시모가 투자한다고 집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그게 사기였나 봐.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남자 있지? 주식 사기로 수백억 꿀꺽하고 감옥 간 그 남자. 그 남자한테 네 시모가 속아가지고 몇 억 대출 받아서 꼬라박고 네 신우도 평생 모은 돈 그 남자한테 속아가지고 꼬라박은 다음에 시집 갈 돈까지 날려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폭식하다가 엄청 뚱뚱해졌대. 너 못 봤지? 내가 웃긴 거 하나 말해줄까? 그 신우 내가 일하는 헬스장에 PT 상담 받으러 왔어. 완전 뚱땡이 되어서. 에? 와, 진짜 세상 좁네? 그러니까 나보고 산멧돼지라고 놀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더라. 나는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운동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코웃음 치면서 나갔네. 저는 제대로 복수한 것 같았어요. 역시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전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너 다이어트 강사로 대박났다며? 나한테 돈 좀 보내줄 수 있냐? 요즘 힘들다. 전 순간 문자를 보고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랑 신우가 사기당하고 전 남편이 혼자 일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느라 돈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꾸다가 더 이상 꿀 사람이 없어지니 전처인 저에게 손을 내민 거였습니다. 저는 당신 애아빠로서 창피한 짓 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제 번호 바꿀 거니까. 알겠어? 그리고 그놈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바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어요. 전 제가 더 성공하는 게 그놈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저를 사랑하고 감정일기도 쓰고 저라는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말들이나 불어오는 따가운 시선과 눈초리에 흔들리지 않고 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헬스 대회에서 상도 타고 100kg나 나갔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제 자신이요. 저는 항상 강연을 가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살찐 내 모습이 싫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꼭 말하고 싶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요. 거기서부터 다이어트는 시작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 자신을 숨기고 외면해왔던 엄마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찡해졌지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시댁한테 놀림도 받고 남들 앞에서 잊지 못할 엄청난 눈초리도 받고 100kg까지 쪄서 정말 제 허벅지와 배와 하체는 말도 못할 정도로 튼 살이 가득해요. 거울조차 보기 싫어서 집에 있는 거울들을 다 버릴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저는 심적으로 힘들었고 죽고 싶었지요. 하루하루 사는 게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엄마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남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비록 아이를 키우느라 심적으로 지치고 또 시댁에 치여서 내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은데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해냈고 저라는 초라한 사람도 해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난 출산의 흔적과 살들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영광의 흔적이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것들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자신을 자책하는 일은 그만하세요. 그리고 나를 믿어요. 나를 믿고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 봐요.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삶이 행복해질 거예요. 꼭 완벽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제가 그 곁에서 동반자가 되어 드릴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로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누구보다 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고 저도 좋은 기운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솔직히 저는 이제 저의 시댁 식구들도 용서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잘 나가고 행복해지니까 그들을 미워하는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복수인가 봐요. 남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그놈의 존재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저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그들이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잘 살든 말든 제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기에 이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평안함에 이르러 봐요. 인생 기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든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든 전부 다 괜찮으니 우리 한 발자국씩 사랑해요. 내 자신을 사랑해봐요. 너무 이상적인 말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일기 쓰는 것부터 우리 시작해봐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